자, 이번 주 정권사 주간 추천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자, 10월 넷째 주 정권사 추천주 한번 보죠. SK 하이닉스,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P&H테크, 기업은행, 한울바이오 파마, 이 정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SK 하이닉스와 P&H테크 한번 관심 가져 볼만하고, 그리고 조건부로 한울바이오 파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SK 하이닉스입니다. 추천한 내용을 보면 HBM이 차별적인 성장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삼성전자 대비해서 양호한 HBM 부분에서 양호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3분기 때 D램 부분에서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면서 흑자 전환을 이루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로 반도체 D램 업체는 D램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실적도 이렇게 수익성도 줄어들거든요. 이번 3분기 때 와가지고 7월, 8월은 하락하고 D램 가격이 9월에는 이렇게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3분기 그 한 분기로 보면은 D램 가격은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평균 판매 가격이나 수익성은 좀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의외로 SK 하이닉스는 HBM 부분에서 고성장을 이루면서 실적이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D램 부분에서 흑자 전환을 이루었고, 그리고 4분기 때도 아마 메모리 가격 상승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감산 효과가 이번 4분기 때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수급도 타이트해질 전망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업황은 이번 3분기 때 바닥을 친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그래픽 D램 부분에서 메인스트림이 될 전망이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그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D램 있죠. HBM인데요. HBM이 2025년에는 SK 하이닉스의 D램 부분에서 주력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 개선이 HBM에 굉장히 큰 모멘텀을 두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는 D램 부분에서 주력으로 HBM이 성장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관련주 SK 하이닉스 추천한 내용들을 보면 다 괜찮은데요. 시장 안정 시에는 반도체가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하고, 삼성전자 대비해서 HBM이 모멘텀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HBM 관련해서 혹은 인공지능 칩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은 괜찮고요. 재무 안정성이나 차트도 나름 괜찮게 나오는데 총평은 제가 보기에는 한 중간 정도의 관심도로 가지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인데요. 지금 보면 이때 HBM 모멘텀, 엔비디아 향 HBM 성장 모멘텀으로 주가가 급하게 한번 올라섰다가 그 이후에 좁은 박스권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죠. 지수가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현재 그 HBM 관련해서 모멘텀이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단기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었죠. 네, 단기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월봉상의 흐름을 보면 SK 하이닉스 역사적 고점은 15만 원인데요. 제가 보기엔 1차적으로는 목표 가격을 15만 원 전후로 잡고 한번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12만 6천 원인데 아마 이번 주에는 장이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온다면 반도체 업종, 특히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HD 현대일렉트릭인데요. 전력 변압기,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전력 변압기 배전기기 업체인데 정권사에서 추천한 내용을 보면 북미 쪽에서 노후와 전력 장비 교체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뭐 미국과 캐나다 쪽에서 뭐 전력 장비가 굉장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뭐 신규 제품으로 뭐 이렇게 교체하는 수요가 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전력기기 업황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높은 수주 잔고로 인해 가지고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뭐 양호한 마진이 예상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뭐 내용 괜찮은 내용인데 원래 이 현대 일렉트릭 같은 이런 전력기기 업체는 경기 방어적인 그런 업종이죠. 경기의 영향을 덜 타는데요. 비교적 경기 영향이 낮은 그런 방어적인 기업인데 실적이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외로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출 모멘텀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력기기 하면은 뭐 경기 방어적인 그런 업종으로 보고 뭐 실적도 좀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평이하게 나온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 이 기업이 예상외로 실적이 고정장세를 보이는 이유는 수출 때문이죠. 미국 쪽으로. 네, 그래서 해외 수주 여부, 해외 수주 관련해서 뉴스 플로우에 주가의 그 등락이 좀 주가의 등락이 좀 엇갈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주식이 현재 뭐 중기적으로 좀 제법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출이 계속해서 고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전망 괜찮고요. 뭐 재무 안정성 차트도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투자 뭐 관심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자, 주가를 보면 좀 꾸준히 뭐 과열 없이 오른 것 같은데요. 과열 없이 오른 것 같은데 좀 긴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거의 한 2만 원대부터 거의 8만 원을 찍고 8만 4천 원을 찍고 지금 약간 좀 조정세에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 회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방어적인 종목, 실적이 좀 고성장을 하는 종목이 기업이 아니고 좀 안정성장을 이루는 종목인데 주가는 의외로 고성장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 부분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출 모멘텀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오른 부분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얼마 전에 이 8월 달에 7월 달에 이 장대 음봉 나온 부분이 있죠. 요 시점에 장대 음봉 나온 부분이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눌린 부분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눌려 있는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이렇게 거래량이 수반된 장대 음봉이 나오니까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는 이게 좀 단기 고점 형성 우려, 단기 피크였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차례 더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단기 고점을 돌파하느냐 여부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한 8만 4천 원 전후인데요. 8만 4천 원을 돌파하고 올라가면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되고 현재 시점에서는 좀 중립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기업은행입니다. 추천 내용은 은행주 내에서는 유일하게 그 연말 1회 배당하는 기업입니다. 즉 대부분의 국내 시중은행들은 분기 배당 내지는 반기 배당을 같이 나누어서 배당을 하는데 이 기업은행은 연말에 한 번만 배당한다는 거죠. 결국은 연말까지 이렇게 가지고 홀딩을 하면 높은 배당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연초에 배당락이 좀 크게 나오는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연말 1회 배당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연말로 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나름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띌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금융주 중에서는 시가 배당률,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은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기관 투자가들이나 뭐 기관 애들에게는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주가의 그 주식 매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PF 관련해서도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우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도 이 기업은행은 여기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노출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악재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뭐 이 주식이 최근에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하게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수가 조정을 보인 그
원인이 오히려 이 기업은행에게는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고금리가 뭐 지속 전망에 시장은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히려 기업은행에게는 예대 마진 확대 기대감으로 작용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이나 미국 국채 금리 동향을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연준이 지금 매파적인 우려, 고금리 지속 우려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이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연준이 좀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서거나 미국 국채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강하게 하락세로 전환한다면은 은행주는 오히려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 체크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고배당 기대로 조정장 중에서도 고배당 기대감이 현재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만약에 현재 장세에서 장이 조정장을 끝내고 장이 다시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우상향 흐름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기업은행 같은 이런 조정장에서 올랐던 주식은 전체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우상향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오히려 기업은행 같은 주식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거나 지수 대비해서 좀 탄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기업은행 일봉 차트 흐름인데요. 지수는 굉장히 하락세였지만 기업은행 주가는 굉장히 우상향 흐름이죠. 최근에 와서 현재 전체 시장 흐름이죠. 전체 시장 흐름은 쭉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기업은행은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시장의 조정 원인이 오히려 기업은행에게는 호재로 이제 받아들인 그런 부분이 더 큰 것 같고 연말 배당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은 단기 고점도 돌파하고 그 위에 매물대도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반대로 시장이 안정을 되찾게 되면 탄력이 좀 떨어지고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울바이오파마를 추천했는데요. 이 업체는 전립선암과 같은 그런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추천한 내용을 보면 글로벌 빅파마 글로벌 제약사 파트너사가 있는데 이뮤노반트라고 글로벌 파트너사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바토클리맙이라고 하는데요. 요걸 임상 1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일전에 임상 1상 1회 투약하는 임상 1상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 결과가 좋았고 이번에는 같은 임상 1상이지만 1회 투약이 아닌 다회 투약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요 결과가 10월에서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 임상 성공에 대한 다회 투약 임상 1상에 대한 임상 성공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토클리맙이 중국 파트너사가 중국 자국 내에서 판매 허가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연내에 허가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요 두 가지가 좀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최근에 와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잠시 후에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주가가 좀 단기 오버슈팅한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 변화 여부를 체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11월에 좀 요 내용 임상 1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요 시점까지는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고점 형성에 대한 우려 이 두 개가 좀 맞물릴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 있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두 개가 좀 엇갈릴 전망인데요. 이 부분이 아마 주가의 좀 변동성을 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기대감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뮤노반트의 다국적 제약사 이뮤노반트의 주가 흐름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건부로 관심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상한가 갔었고요. 이때 9월 말에 마지막 날에 상한가 갔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랐다가 쭉 눌림목입니다. 좀 길게 한번 보실까요? 일봉 차트 흐름을.
아마 바토 클립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와서 굉장히 10월에서 11월에 발표될 그 임상 1, 2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요때가 아마 좀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렇게 쭉 빠졌다가 좀 우상향 흐름을 좀 매물을 좀 받고 올라갔다가 좀 최근에 시장 조정과 함께 같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저는 이 조건부 관심이라는 게 요 당시에 그 상한가 가고 나서 그 다음날에 한번 흔들렸거든요. 요 저점 가격이 34,400원입니다. 34,400원.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34,400원을 좀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34,400원을 지지하면서 우상향 흐름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면 주가는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아마 요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주가가 이렇게 깨고 내려간다면 약한 반등을 주고 조금 더 우하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가 그 다음 날의 조정 나올 때의 저점, 요 가격이 주가가 지지되느냐 여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건부 관심, 그러니까 35,500원, 34,400원대의 지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올바이오파마는 제가 올해 9월 11일경에 영상을 올린 게 있거든요. 특징주로 해가지고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그 영상 내용도 한번 참고해서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P&H 테크인데요.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는 그 애플의 OLED 발광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발광 소재, 애플의 LG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애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OLED 발광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추천한 내용은 애플이 지금 중국에서 현지 생산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금 생산 차질이 좀 발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미중 간의 분쟁도 있고요. 팍스콘이라고 하죠. 폭스콘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공장에서 생산 차질이 좀 발생하면서 다른 동남아 쪽으로 공장을 좀 이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생산 차질 문제가 해소된 것 같습니다. 아마 생산 차질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이 좀 있었겠죠. 그런데 애플의 폭스콘 공장의 생산 차질이 좀 해소되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아이폰 15가 이로 인해 가지고 아이폰 15에 들어가는 OLED 소재 공급이 좀 본격화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이폰뿐만이 아니고 애플이 아이패드에 OLED 채용을 확대한다고 하죠. 그래서 소재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장용 OLED,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전장용의 차량 내부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보면은 차량 내부에 터치 패널 같은 거 OLED 채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OLED TV 향으로도 내년에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년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이 추천 내용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다 좀 괜찮은데요. 애플은 지금 현재 CPL 소재, 그러니까 일종의 유기 발광 보조 소재로 보면 되는데요. CPL 소재를 지금 채용하고 있는데, 삼성은 2025년부터 갤럭시 S에 CPL 소재를, 저굴절 광효율 CPL 소재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2025년경에 이 P&H 테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CPL 소재를 우리 국내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적용할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P&H 테크가 실적 성장하는데 굉장히 좋은 성장 모멘텀이 되지만, 중요한 거는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으로 공급하느냐 여부가 제일 중요하겠죠. LG 디스플레이가 2025년부터 갤럭시에 CPL 소재를 공급하는 것을 수주를 해야 P&H 테크가 LG 디스플레이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LG 디스플레이가 삼성향으로 CPL 소재를 공급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다 떠나가지고 실적 전망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뭐 재무적인 안정성과 차트 분석도 괜찮은데 뭐 관심을 한번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P&H 테크 단기 차트인데요. 이 차트도 이 종목도 지수 대비해서 최근에 와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차트 흐름이 종합주가지수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요. 이 기업도 나름 양호한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 기업은 잘 살아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흐름도 괜찮고요. 일단은 보면은 단기적인 고점 27,500원, 지금 현재가가 22,000원 전후인데요. 27,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주가의 모멘텀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2020억 정도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근데 이 기업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실적 성장 전망도 좋고 재무적인 안정성도 있는 기업인데, 한 가지 단점은 자산 가치가 너무 없습니다. 자산 가치가. P&H 테크의 재무적인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자본 총계 순자산 가치가 올 2, 4분기 기준으로 280억 밖에 안 되거든요. 중소형주가 시가총액이 2020억인데 순자산 가치, 자본 총계가 280억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거의 PBR 기준으로 주가 순자산 배율 기준으로 거의 9배 가량 되지 않습니까? 자산 가치가 좀 너무 없는 부분이 조금 단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산 가치가 없고 하더라도 그렇게 단기적으로 부도날 기업은 아닌데, 자산 가치만 조금 더 확보를 하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투자 유망한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중간 정도, 관심도는 중급 정도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구독, 좋아요 말씀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